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노영욱 현 장관 취임 이후 정부 정책은 공급에 확실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게 뭐 때문이냐에 대한 관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정책을 왜 더 빨리 내놓지 않은 건가 싶은 생각도 들죠. 박연신 기자와 배경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지금 정부 판단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네, 안정을 넘어 이제 하락세가 뚜렷하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 실거래 지수 잠정치가 전국과 수도권, 서울 모두 떨어졌는데요. 이는 지난 2019년 3월 이후 32개월 만의 일입니다. 네. 집을 사겠다는 매수 심리도 위축되고 있었는데요.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는 93.9로 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노영욱 국토부 장관 얘기 들어보시죠. 네. 집값 하락 지역도 지방과 수도권에 이어 서울의 일부 지역으로 점차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신규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수도권을 시작하여 서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시장의 추세적인 하락 흐름은 보다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앞서 윤지혜 기자 리포트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좀 더 자세히 짚어보자면 대출 심사 기준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네, 쉽게 말해 대출 받은 사람의 전체 대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출을 받으려는 은행 외에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보고 이 돈을 빌려줄지 말지, 얼마나 빌려줄지를 따져본다는 얘기입니다. 네. 흔히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라고 불리는 기준입니다. 내년 1월부터 기존 대출과 새로운 대출 금액 합계가 2억 원을 초과하면 DSR 한도가 40%까지 나온다는 건데요. 네. 예를 들어 연소득 4천만 원의 직장인이 4천만 원을 신용대출 4천만 원을 받고 있다면 현재 2억 6천만 원인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내년 1월부터는 1억 5,500만 원으로 1억 원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집을 사겠다는 심리도 약해지고 또 돈줄도 조인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으로 이어질까요? 네, 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는 이 15억 원 이상 고가주택과 달리 중저가주택에서 가격 조정이 나타날 것이란 전망입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네. 최근에 가격이 급등한 중저가 주택 혹은 약간 가격대가 낮은 최근에 급등세를 보인 소형 아파트 중심으로 거래가 줄면서 가격 조정이 좀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부동산 시장의 현재 가장 큰 변수로는 대선이 꼽힙니다. 하지만 좀 더 체감도 높은 변수는 금리입니다. 자금 조달의 절대 비중이 금융권 대출이란 점을 감안하면 이 겉으로는 대선이란 정치 변수를 전면에 내세우고는 있습니다만 이 시장의 전반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거는 이 금리가 얼마나 오를 것이냐에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내년 한국은행의 금통위도 계속 지켜봐야겠군요.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